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 인물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권에서 핫한 인물로 부상한 박균택 변호사를 만나볼 텐데요. 오늘 나눌 이야기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변론하고 있는 상황과 인권과 평화의 도시 광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여야 대립으로 국민들은 더욱더 불안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광주 시민들에게 아주 뜨거운 격정을 안겨주고 계신 분이죠. 박균택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전남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두 번째 뵐 기회를 갖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요. 지난달 9월 27일에 우리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지지층에 따라서 입장의 차이가 조금 있을 텐데요. 특히 광주 전남의 다수 시민들은 밤잠을 설치면서 이 결과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재명 대표 곁에 계셨습니다. 그날 기억하시나요? 이재명 대표께서 변호인으로 선정을 해주신 덕분에 조사에 6번을 함께하고 그리고 법정 영장심사에 한번 들어갈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을 저에게는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16일에 우리 변호사님 출판 기념회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될 것이다 라고 거의 확신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검사들은 그게 죄가 된다고 해서 영장을 청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영장이 발부될 수가 없다라고 믿었던 이유가 첫째는 백현동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민간 사업에 성남시가 참여하지 않은 것, 그래서 200억 정도는 벌어올 수 있는데 그것을 벌어오지 않아서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민간 사업자가 성남시에 어떤 투자하는 신용만 해주면 200억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200억을 받아오는 것이 맞았던 것이냐? 그 신용만 해도 200억을 주겠다는 것은 그 부당한 돈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이익이 된다고 해도 그 부당한 돈을 받지 않은 걸 가지고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받아오지 않은 것이 더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인데 그 사건의 경우에는 김성태 회장이 북한한테 800만 불을 줬을 수는 있지만 그 돈이 쌍방울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제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회장이 서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직접 통화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전화번호도 입력되어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관계에서 누가 100억을 주며 또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될까? 그래서 저는 그게 김성태 회장과 쌍방울을 위한 돈의 사용이었던 것이지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를 위한 돈 사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증거상 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영장이 기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또 변호사님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쏙 되면서 그래서 확신을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도 우리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을 놓고 나서 우리 한동훈 장관과 창을 막아냈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중에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소명이 됐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아마 이제 위증 교사 그 부분은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아마 지적한 부분이 판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그 판사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존중을 하긴 해야 합니다만은. 영장을 발부할 때 판사가 쓰는 표현은 소명이라는 것인데 유죄가 나기 위해서는 입증이 돼야 합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일응, 그래 보인다, 그럴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입증이라는 것은 움직일 여지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이 되었다라는 의미인데 소명이 됐다고 했지 증명이 됐다고까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잘 다퉈서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할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장 기각 이후에 검찰의 쪼개기 기소라고 하죠. 쪼개기 예. 기소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기소도 진행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백현동 사건은 대장동 사건에 병합을 했으니까 일반적인 처리 절차에 뭐 기소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이 부분은 나중에 따질 문제고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병합의 원칙이니까요. 근데 위증교사 부분은 별도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 피고인이 여러 개의 사건이 있을 때는 그것을 병합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형법의 취지이고 또 실무상의 관행인데 위증교사죄만 별도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여러 번 재판을 받으러 다니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빨리 재판 결과를 나오게 만들어서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야말로 어떤 정부 여당이 원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 희망 거기에 부응을 해준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검찰의 정치행위라고 보는 거고 검찰이 어떤 처분을 잘못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다행히도 두 사건을 병합을 해서 검찰의 잘못을 확인을 해준 것 같아서 당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예. 현재 민주당은 당론이 조금 분열되어서 이 대표의 지도력이 약간 심판대에 올랐다라는 말들도 많은데요. 이 대표가 민주당을 어떻게 좀 이끌어야 될지 궁금합니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 당무에 복귀하면서 최고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당의 화합을 강조하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당이 아무리 뭐 서로 뭐 감정에 금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당이 분열한다면은 그것은 정부 여당이 원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분열됐다가 내년 총선에서 큰 역사적 과오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통합의 길을 제시한 그 말씀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좀 통합의 리더십으로 민주당 당원들의 힘을 모으고 그 힘을 이용해서 윤석열 정권도 견제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민생을 좀 더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